자, 2부 봅시다. 우리 1부에서 방금 했죠? 태평천국운동 중국 그리고 양무운동까지 봤고요. 이제 일본도 개화를 시작한 이후에 뭔가 사회 불만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이 개화에 대한 반발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쓸게요. 자, 일본도 개화에 대한 반발이 한번 일어난 뒤에 다시 안정을 찾고 본격적으로 개화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다면은 일본에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쓰십시오. 존왕 양이 운동. 자,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내가 갑자기 존댓말하지? 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1859년부터 1866년까지 일어났고 이 존왕 양이 운동을 풀었으면 뭐냐면 얘들아, 이 존자가 존경하다야. 그리고 왕자가 왕을 존경하고, 자, 왕을 뭐 또 다른 말 쓸게요. 왕을 존중하고, 요 양자 이자가 미안. 아, 이게 오랑캐 이자거든요. 이 양자가 배척할 양자야. 그래서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얘기했잖아. 일본이란 나라가 개화를 그 문을 강제로 열림 당한 다음에 중국과 똑같이 일본도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팍팍해져. 그러니까 저게 지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거지?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자, 이거는 프린트 없는 내용인데, 자, 일본은 요렇게 나라가 있으면은 이 당시까지 그 천황이 요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천왕이 아니죠. 천황이 요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권력은 막부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러한 일본에게 와서 서양이 문을 열도록 강제로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막부와 천황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나쁜 놈은 누구야? 서양이야. 얘네 때문에 문 열려 우리가 힘들어. 그 두 번째, 이 서양에게 무릎 꿇고 문을 연 게 누구야? 당연히 일본에서 권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던 천황이겠니? 막부겠니? 막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가장 먼저 나쁜 놈은 문을 연 요놈이고요. 문을 열게 만든. 두 번째 나쁜 놈은 요놈들에게 져서 문을 열게 된 이 막부란 말이야. 그럼 불쌍한 게 누구야?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불쌍한 게 요 천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천황이에요. 천황이고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서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존왕양이 운동이라는 거는 불쌍한 천황, 저 천황이 우리를 못 지켜주는 바람에 막부가 강제로 서양과 문을 열어서 우리가 힘들어졌어. 안 되겠어. 지금부터 이 막부를 물리치고, 다른 말로 천황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운동을 시작해요. 여기 안에는 누구를 물리치자라는 속내가 들어있는 거야. 저 막부를 물리치자라는 속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 배경부터 씁니다. 배경. 개항 이후에 모든 나라가 개항 이후에 힘들어요. 개항 이후에 특히 일본은, 중국은 신사층이 있고 우리는 양반층이 있다면 일본은 무사계급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특히 하급무사 및 백성들이 굉장히 생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의 생활고라고 쓸게요. 그냥 생활적으로 어려울 고자,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존왕양이 운동이고요. 이 존왕양이 운동의 목표는 딱 두 개야. 일단 누구를 타도해야 돼. 얘네 박살내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때문에 지금 서양이랑 문 연 거 아니야. 막부 타도. 막부를 몰아내자. 막부 타도. 플러스 이 막부에게 문을 열게 만든 게 누구야? 이 서양 놈들이잖아. 그래서 서양 배척. 요게 존왕양이 배척이 아니죠. 배척이죠. 이게 존왕양이 운동의 가장 큰 목표 두 가지야. 그래서 실제로 막부를 타도하고 서양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누구를 먼저, 아까 얘가 1번이었죠. 서양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자, 내용 쓸게요. 우리나라가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서울시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은 이 당시에 무슨 번 해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사스마 번, 이거 많이 낯이 익죠. 사스마 번이라는 곳이랑 소가 아니죠. 조죠. 자, 조슈번이라는 곳에서 서양 놈들 때문이야 하고 서양의 함대를 공격해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지. 서양 함대를 공격하거든. 근데 이 공격이 실패. 당연히 일본 정부가 통째로 싸워도 이기지 못할 판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도 못 이길 판에 안산시 시흥시가 두 개 합쳐서 미국 함대를 때린다고 해봐라. 함대에 그 흠집이라도 가겠니?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우리가 비록 서양 세력을 배척해내진 못했더라도 무엇은 꼭 해야지. 막부는 타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서양 함대를 공격에 실패했던 그 이후에 우린 뭐라도 하자. 이 막부라도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비록 서양 세력은 물리쳐내지 못했지만 저 막부까지는 어떻게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야. 여기에 누가 큰 힘을 받을까? 천황이 큰 힘을 받겠죠. 내가 저 옛날 가마쿠라 막부가 117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몇 년도야? 700년 가까이 저 막부 세력들에게 받았던 서름을 극복하는 드디어 그날이 왔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훨씬 더 확산되고요. 그래서 결국 막부를 타도해요. 막부 타도에 성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지. 그 개혁의 이름이 메이지 유신이야. 자, 메이지 유신이 실시됩니다. 가로를 외쳐. 자, 메이지 유신이 실시됩니다. 1868년부터.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어느 반 수업하다가 1860년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68년이야. 어느 반인지 기억이 안 나. 영상으로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미안. 정정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본은 개화를 시작한 뒤에 결국 중국처럼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일어난 운동 뭐야? 조낭양이 운동이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양이 오랑캐를 먼저 몰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라도 하자. 막부타도 운동을 하고 여기에 힘을 얻은 천황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막부타도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혁 무엇을 실시한다? 메이지 유신을 실시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중국이 양모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와 아주 많이 겹쳐요. 자, 메이지 유신의 내용은 두 개로 구분해서 볼게요. 국내적인 정책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외에서의 정책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지 유신 첫 번째 빈칸 채우세요. 현.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시흥시, 안산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일본은 사스마, 번, 조슈, 번 끝에 번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번자를 붙이는 게 일본 옛날 막부 시절의 전통이야. 근데 막부가 무너진 김에 그냥 이런 전통 다 없애버리고 우리 근대식 국가처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패자는 이거 폐기할 때 그 패자예요. 전국에 번을 모두 폐기해요. 야, 앞으로 번자 쓰지 마. 저 막부 때에 있었던 전통이야. 다 폐기해. 전국에 뭐 안산시, 예를 들어 안산 번, 시흥 번이었어. 번자 쓰지 마. 전국의 모든 번을 폐지하고 그 뒤에 대신 뭘로 바꿔? 현으로 바꿔요. 현으로 새롭게 설치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드디어 막부가 아닌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가 동시에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제도를 바꿔버린 거야. 얘기했잖아. 중국은 제도랑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냥 무기만 들여온다고. 근데 일본은 아예 의식과 제도를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해요. 또 볼래? 뭐 고치냐? 3인 평등을 위해서 3인 평등이라는 거는 이걸 자 일본은 가장 위에 무사가 있고요. 그 다음 농민, 그 다음 공인, 만드는 사람, 마지막에 상인, 물건 파는 사람, 총 4개의 계층이 있거든. 요 넉사자야. 이 4개의 계층을 모두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언제까지 무사가 제일 위에서 꼬장꼬장 할 거야. 이제 무사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옛날 나라야. 막부가 무너졌는데 지금 무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무사든 농민이든 이 공인이든 상인이든 다 평등해 라고 하는 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폐지한다? 와, 대박이야. 신분제를 폐지해요. 앞으로 모든 신분은 다 동일해요. 물론 저 위에 천황과 귀족들은 남아있죠. 근데 그 밑에 무사, 농민, 이 공인들, 상인들 이 모든 대부분의 4개 계층, 3인들은 전부 다 신분제를 폐지함으로써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는 특권은 이 무사들만 가지고 있었거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사가 아닌 누구나 나라를 지키는 특권을 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시작한다? 징병제를 시작해요.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 징병제가 뭐야? 그걸 군대 끌려가는 거잖아. 저게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무사들만 무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나라를 지킨다고 군대에 가면은 총을 쥐어주네? 칼을 쥐어주네? 이제 진짜 무사와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없어졌구나 라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된 거야. 여기에 플러스 모든 우리 국가의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근대 국민 교육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슬러시가 들어가는 게 낫겠네. 신분제 폐지하고요. 징병제 실시하고 근대 국민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작하듯이.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서 토지제도도 근대적인 토지제도로 바꾸고요. 플러스 근대적인 세금제도도 마련을 합니다. 세금제도도 마련하고요. 여기에 야 근대적인 거 이 의식만 바꾸지 말고 뭔가 시설도 싹 다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철도 들여오고요. 철도 운영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 들어와야지. 철도 만들려면 뭐 필요해? 공장 들어와야지. 그 공장에 돈 빌려주려면 뭐 필요해? 은행 필요하죠. 철도, 전기, 공장, 은행. 요게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필수 아이템들이거든요. 요거 다 들여와요. 이러니 청나라가 일본에게 전쟁에서 지지. 자, 이게 일본 메이지 유신의 국내 개혁이고요. 이제 국외 봅시다. 요거 하면 2부 끝납니다. 확실히 수업이 1학기 때보다 많이 줄지 않았네 시간이. 자, 국외 개혁 정책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거 쓰세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등장해요. 얘네가 1871년부터 1873년까지 2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미국 등 서양 국가에 파견돼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목적이야. 왜 이와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사절단이 파견되었냐?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거예요. 너네 그 한국사 배울 때 나오는 신사유람단, 뭐 영선사,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일본 갔던 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줄게. 자, 이 나라 사람들이 서양 국가들로 파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요놈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서양 문물을 탐구하는 거. 서양 문물 탐구. 플러스 무엇이냐면 이 메이지 유신 맺어지기 전에 일본이 지금 미국과의 미일 수호 통상조약 맺고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서 조낭양이 운동이 일어났다가 메이지 유신까지 지금 오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아무래도 그때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 너무 불평등해. 저거 조약 내용 조금 개정할 수 없나? 저것 좀 우리가 고쳐달라고 가서 부탁해 볼까? 라고 해서 미국과의 또는 다른 서양 나라들과의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한번 개정해달라고 요구해 볼까? 라는 목적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돼요. 요 사람들이야. 어딨어? 요 사람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제일 위에 지도층이고요. 요 사람 보이니? 요 사람이 안중근 의사에게 총 맞아 죽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야. 자, 얼굴 잘 봐도 이토 히로부미야. 탁. 미안. 자, 그래서 국외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양 문물 탐구하고 불평등 조약 조금 개정하고 막 이렇게 근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도 좀 옛날보단 많이 발전 상태가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또 침략해 볼까라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뭐 없나 고민을 하다가 얘기했죠. 1875년에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일으키잖아. 그 전에 일본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일어나요. 뭐냐면 쓰십시오. 빨강색으로 쓸게. 이건 조금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라서. 정한론이 확산됩니다. 정한론이라는 이론이 확산돼요. 이게 뭐냐면 정자가 정복하다라는 뜻이야. 요 한자가 그냥 오늘날로 한국이에요. 한국. 야, 우리가 저 조선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쟤네를 정복해서 미국이 우리를 정복한 뒤에 잘 나갔듯이 우리도 한번 잘 나가보자 라고 하는 저 정한론이라는 론은 론자예요. 한국을 정복하자는 이론. 이게 확산되고요. 이 정한론이 확산된 뒤에 일본이 이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침략을 합니다. 어디를? 타이완을 침공해요. 이 타이완은 오늘날 대만이겠지. 비록 지금은 중국 땅이겠지만 이 당시에 일본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실제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옛날에 사스마번에게 병합당했던 류쿠를 완전히 일본 땅으로 통합시켜버려요. 류쿠를. 일본이 지금 열심히 개혁 정책 실시한 다음에 주변 어디 먹을 거 없나 살펴서 요 세 개가 실현된 거야. 이 정한론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야? 강화도 조약으로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한일 병합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드는. 이미 옛날부터 계획 다 짜고 있었다는 뜻이야. 자, 일본의 이제 정리할게요. 개화 정책, 일본의 개항이 시작됐고 문 열렸고 여기에 또 백성들 불만 많았고 그래서 조난양이 운동 시작됐고 이거 결국 이거 성공했죠. 메이지 유신 시작됐고 메이지 유신의 내용 요렇게 있고 그 결과 일본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 먹자라는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자, 지금 우리 두 번째 아까 중국 다 했고 지금 일본까지 다 한 거야. 이제 마지막 어디 남았어? 조선만 하면 돼요. 자, 3부에서 봅시다. 안녕.